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흥미로운 자료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사찰 가람 배치의 의미라는 글입니다. 한국 절에 가보셨을 때 건물들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의도가 있는 배치 같다라고 느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이 자료가 바로 그 점을 다루고 있어요. 사찰의 공간 구성, 그러니까 가람 배치가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이 글을 보면요. 그 사찰의 가람 배치, 다시 말해서 건물들의 어떤 계획적인 배열이요. 이게 불교의 세계관이나 수행자들이 따르는 그런 체계를 공간으로 이렇게 다 구현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 단순히 그냥 보기 좋게 지은 걸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배치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인 셈이죠. 이야, 그렇군요. 그럼 이 자료를 통해서 이 한국 사찰 가람 배치가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그 숨겨진 의미를 좀 더 파헤쳐 보죠. 우선 자료에서 보면 사찰 배치가 크게 세 가지, 이걸 통해서 그 가치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공간의 위계 질서, 마지막으로 각 건물, 그러니까 전각에 담긴 상징성. 네,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하더라고요. 네네. 여기서 자연과의 조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아, 그거요? 좋은 질문인데요. 자료에서는 그 건물이 자연을 뭐랄까? 압도하거나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 지형 있잖아요. 산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거기에 이렇게 순응하면서 내 자리를 잡는 방식을 예로 들어요. 아, 순응한다. 네. 예를 들면 뭐 산비탈을 그대로 깎지 않고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마당의 나무나 바위 같은 자연 요소를 적극적으로 가져오는 거죠. 이런 배치가 결국 자연이랑 같이 살아가려는 그런 불교적인 이상을 공간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위적인 힘보다는 자연스러운 어울림. 네. 아하, 건물이 놓인 방식 자체가 어떤 철학을 보여주는 거군요. 네네. 그럼 두 번째로 공간의 위계 질서.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절에 가면 보통 문을 하나 지나고 또 다른 건물 지나고 그래야 중심 법당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점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사찰에 딱 들어서서 일주문부터 시작해서요. 천왕문, 부리문 이런 문들을 거쳐서 대웅전 같은 중심 불전에 이르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위계적인 질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 과정 자체가요. 네, 이게 세속의 공간에서 점차 부처님의 세계, 그러니까 깨달음의 공간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징적인 여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런 공간의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방문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좀 정돈하고 경건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거죠. 이게 바로 불교적인 세계관이 공간에 반영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저 이동하는 길이 아니라 어떤 수행의 길을 공간으로 만든 셈이네요. 와. 그럼 마지막으로 각 건물, 그 전각들에 담긴 상징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나요? 네, 물론이죠. 각 전각은 그 이름이나 또 모셔진 불상, 건물 양식 이런 걸 통해서 다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료에서는 대웅전 같은 경우엔 큰 영웅, 즉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중심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걸맞게 아주 장엄한 건축 양식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관음전이나 지장전처럼 모시는 대상에 따라서 전각의 성격이나 분위기도 달라지는데 이런 게 바로 불교의 다양한 수행체계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원식들이 있어도 모든 절의 배치가 똑같지는 않다고 했잖아요. 시대나 지형, 또 그 절만의 특성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한국 사찰 가람 배치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이 글은 강조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원칙, 예를 들어 자연과의 조화나 위계 질서 같은 건 지키면서도요. 산지에 지어진 절은 평지에 있는 절하고는 다른 아주 독창적인 배치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특정 종파라든지 그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각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산비탈의 경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단을 여러 개 만들어서 건물을 배치하는 방식 있잖아요. 이건 평지 사찰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죠. 이런 규칙 속의 다양성이야말로 각 사찰이 가진 개성 그리고 그 역사를 담아내는 방식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자료가 저희 청취자분들께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사찰을 방문할 때 이런 배치 원리나
각 공간의 의미를 좀 알고 보면 그 경험 자체가 훨씬 풍부해진다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그냥 절 구경 왔다 이게 아니라 마치 그 건축으로 쓰인 책을 읽는 것처럼 공간이랑 대화할 수 있게 된다. 뭐 요런 느낌이랄까요? 네, 바로 그거죠. 이 자료는 사찰의 공간 배치가 단순히 그냥 건물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불교 철학이랑 또 한국적인 미학이 잘 어우러진 아주 독특한 우리 문화유산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아름다운 풍경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스스로 좀 찾아보고 생각해볼 기회를 열어주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한국 사찰의 가람 배치는 그 자체로 정말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혹시 절에 가실 기회가 있다면요. 그냥 쓱 둘러보시는 것보다 건물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속삭이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생각거리, 뭐랄까 화두는 이거 같아요. 모든 사찰이 어떤 일정한 규칙 속에서도 저마다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께서 방문하시는 바로 그 특정 사찰, 그 절만의 남다른 배치에는 과연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까? 그게 시대적인 배경일 수도 있고 지형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또 역사적인 사연일 수도 있겠죠. 그 비밀을 한번 상상하고 추리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자료가 안내하는 또 다른 즐거운 탐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